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TQQ, SQQQ 이렇게 나스닥의 3배 레버리지와 나스닥의 3배 인버스 잘만 매수 매도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현재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수 매도 하는 게, 단단한 스윙 트레이딩으로 매수 매도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파월 발언 재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으며,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현재 설명드렸듯이 제가 이 특급한 채널을 통해서 SQQQ ETF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30분 장 종료되기 전, 화요일 장 종료되기 전 SQQQ ETF를 매수를 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3% 이상의 수익권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증시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 오히려 상승할 때는 하락의 베팅, 하락할 때는 상승의 베팅을 하면서 좀 더 투자를 유연하게 해야지 맞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상승, 세배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오히려 상승 시에 하락에 대한 인버스 투자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아이디어, 이제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 핵심 아이디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불안한 상황에서 기사회생을 하고 있으며, 확실히 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TQQ만 하더라도 12.48%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다시 하락하고 있으나 오늘 저녁 9시 30분 GDP, 2분기 GDP 발표,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GDP 관련해서는 일단 컨센서스가 0.5% 상승을 예측하고 있으나 GDP 나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 지금 현재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데서 2분기 GDP가 상승이 플러스가 나올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올지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업 청구 수당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업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경기 침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파월 기자회견을 보면은 일단 0.75% 인상을 하였지만 시장에서는 통화 긴축 속도를 완화할 필요 있음에 주목을 하였으며, 긴축 우려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워낙 이제 긴축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긴축 강도는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GDP 나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2%로 2분기 성장률을 상향을 시켰으며, 모건스탠리나 각 월가에서도 플러스 성장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 9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비자,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결제 플랫폼 비자의 2분기 순이익은 서프라이즈였으며, CEO 컨콜에서 소비 지출 성장은 어떤 둔화의 징후도 없다. 결국은 이제 미국의 소비 지출 둔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빅테크의 호실적도 한몫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장 종료 후에, 지금 현재 목요일 장 종료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애플은 이제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존의 실적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로 엘리엇의 페이팔 확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엘리엇이 페이팔의 주식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면서 페이팔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서 일단 이 페이팔이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 빅테크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알파벳과 스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중소형주보다는 빅테크 종목, 오히려 저는 빅테크 종목보다는 이렇게 TQQQ나 SQQQ, SLXL 등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를 매수 매도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어제 장에서 2020년 4월 6일 7.33% 이후 최대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4.06%로 상승 마감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4%대 급등이 나왔을 때 성급한 물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인버스 투자를 SQQQ ETF를 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저점을 잘 잡는다라면 TQQ ETF 매수도 다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롬 파월의 발언의 내용을 잠깐 이제 간략히 보면 매파적인 발언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몹시 주의를 기울인다. 다음 회의에도 비정상적인 큰 폭의 인상 가능성, 예상보다 나빴던 인플레이션 이런 발언들을 했고요. 향후 몇 달간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것이다. 추가적인 놀라움이 닥칠 수 있다. 상당한 추가 긴축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며 비둘기적 발언을 보면은 소비과 생산 지표가 다소 둔화되었다. 경기 둔화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 폭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해 안에 적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일단 속도를 완화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금리가 적정한 레벨에 도달하면 긴축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PC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코어 PC입니다. 코어 PC도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체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 침체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잘 작동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제 소비 활동이라든지 2분기에 생각보다 괜찮았던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3분기의 가이던스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데 침체에 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아직은 리세션이 아니다. 여전히 리세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분명 좁아졌고 더 좁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세션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TQQ ETF를 적극적으로 매수매도 한다라기보다는 증시가 상승할 때 SQQQ ETF로 매수매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할 만한 지표로는 이제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추이, 이 고용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고용시장에 따라서 경기 침체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잘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7월달에 발표될 CPI 지금 현재 예측치가 8.7%, 이전 수치가 이제 6월달에 9.1%에서 7월에 8.7%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음 8월달 CPI가 더 중요해 보이고 국제유가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개별 기업의 매수 매도보다는 이 TQQ ETF, SQQQ ETF 등 레버리지 인버스를 활용해서 매수 매도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별 기업들은 지금 특히나 언제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가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